애인 친구들 첫 만남 편.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남자가 약속 장소로 향해요. 처음으로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머리도 감고 옷도 가장 최근에 산 것만 골라서 세팅했어요. 윤혜야! 너무 멋을 부린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 뭐가 멋져 이게. 이런 된장. 여친이 오늘 스타일이 왜 이렇게 구리냐며 잔소리를 시작해요. 완전 신경 썼는데. 머리 스타일은 소가 핥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웬 배바지를 입고 왔냐. 바지 좀 내려라. 빅뱅! 빅뱅! 바지 따는 왜 접었냐 등등.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져요. 도대체 여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연예인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들어서자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요. 갑자기 긴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해요. 여친 친구들이 인사를 하며 남자를 아래 위로 마구 훑어내려요.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장에 선 느낌이에요. 표시를 잘해주는 게 뭐가 있죠? 여친 친구들 안구에 첫인상 점수가 매겨지며 너부대대한 얼굴과 과도한 뱃살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제 점수는요? 라는 심사평까지 들려오는 듯해요. 그 후 여친과 친구들은 갑자기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머리 잘랐네. 너무 예쁘다. 가방 바뀌었네. 진짜 예쁘다. 경락 받았냐. 얼굴이 조망만해졌다. 세상에 최홍만 주먹도 저거보단 작겠구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검은 것 듣고 난리 났어요. 손발이 오글거리고 낯 뜨거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친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의 인상이 참 좋다며 칭찬을 해줘요. 남자는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지만 듣던 대로 친구들이 다 미인이라며 칭찬놀이에 합세해줘요. 대단한 미인. 이건 뭐 나 하나 너 하나 나눠 먹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여친이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해요. 그러자 여친 친구들이 얘기 많이 들었다며 남자가 모르는 소리를 해대요.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만나셨다면서요. 엥. 나이트 즉석 만남으로 만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뛰어나 곧 승진하신다면서요. 승진은 무슨 정리해고 당하진 않을까 걱정인데 도대체 친구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어 여친을 보는데 여친이 닥치고 고개만 끄덕이란 안구 신호를 보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여친이 일단 음식부터 시키자며 화제를 전환해요. 근데 오빠 그러자 유난히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친구가 비싼 거 먹어도 되냐며 애교를 부려요.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호기를 부려요. 젠장,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요. 그것도 비싼 것만 골라서 시켜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지만 이 정도는 껌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요. 대단하게 시키셨네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여친 친구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요. 여친이 왜 좋냐요?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여친 어디가 가장 예쁜지 꼭 집어서 말해보래요. 얘기하기 뻘쭘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라니 돌아버리겠어요.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문한 음식이 나와요. 뻘쭘함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려는데 젠장, 여친 친구 중 하나가 사진 찍어야 하니 기다리래요. 디카를 꺼내더니 음식을 마구 찍어요. 여친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요. 음식을 들고 찍고 먹는 척하며 찍고 단체샷 찍고 또 찍어요. 사진 못 찍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요. 식사가 시작되자 여친과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대화를 시작해요. 남자도 끼고 싶지만 연예인 스캔들, 쇼핑, 화장품엔 전혀 문외한이라 낄래야 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떠들 거면서 남자는 왜 만나자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빵꾸똥꾸들이에요. 맘이 살짝 상한 남자는 그냥 닥치고 밥만 퍼먹기로 해요. 남자가 식사를 마쳤는데도 여친과 친구들의 식사는 그대로예요. 원래 천천히 먹는 건지 말하느라 먹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주 밥알을 세고 앉았어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퍼먹을 음식도 없고 남자는 점점 섬이 되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코맹맹이녀가 오빠도 말 좀 하래요. 남자는 그럼 너도 내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테니 껴들어 볼래 하고 말하고 싶지만 듣는 것도 재밌다며 둘러대요. 약 1시간의 무건 수행을 하고 나자 식사가 끝이 나요. 나갈까? 그만 나가재요. 이제야 해방인가 싶었는데 어디 가서 간단히 술이나 한잔 하재요.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면 좀 낫겠지 싶어 다행스러워요. 일어서려는데 사진 귀신이 또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내키진 않지만 즐거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요. 남자는 쿨하게 계산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해요. 먹었습니다. 으아, 놀라서 허파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가격이에요.
12개월 무이자로 하고 싶으나 모양이 빠질 것 같아 일시불로 화끈하게 긁어줘요. 식당을 나서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옆구리를 찌르며 재밌게 좀 왜 하고. 바보처럼 말을 못하냐며 친구들한테 잘 좀 해서 점수 좀 따래요. 밥 사줬지, 얌전히 사진 찍어줬지, 거기다 술집 가면 술값도 내줄 건데 몇만 원짜리 밥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싶어요. 음식점을 나와 술집으로 향하는 순간에도 남자는 여전히 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친과 친구들은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남자는 5보가량 혼자 떨어져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런데 얘들은 도대체 직진을 몰라요. 옷가게만 나오면 쇼윈도에 붙어서서 품평회를 열고 화장품 가게만 봤다면 들어가 구경하고 액세서리 가게가 나오면 달려가 껴보고 걸어보고 난리예요. 거기다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김태희 같다, 너무 귀엽다며 서로를 또다시 마구 칭찬하기 시작해요. 얘들은 참 비위도 좋아요. 그때 여친이 웬 귀걸이를 들고 너무 예쁘다를 연발해요. 이럴 때 남자는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혀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주면 여친 것만 사줘야 되나 아님 친구들 것까지 다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나야. 남자는 어차피 사준다고 해도 됐다고 하겠지 싶어 하나씩 골라보라며 권해요. 얘네 것도? 젠장 고맙대요. 애들이 너무 해맑고 남의 사정은 전혀 몰라줘요. 괜히 말했다가 독박 썼어요.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술집에 도착했어요. 술집에 들어가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또 옆구리를 찔러요. 액세서리는 자기만 사주면 되지 왜 친구들 것까지 사주냐, 친구들한테 관심 있냐며 난리예요. 이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방금 전엔 친구들한테 점수 좀 따라더니 이젠 점수를 너무 많이 땄다고 난리예요. 암튼 이 지집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친은 이 일은 잊어줄 테니 술집에 들어가선 말도 좀 하고 분위기 좀 띄워보래요. 남자는 술자리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며 비장하게 술집으로 들어가요. 남자가 자리에 착석해 뭐든 먹고 오늘 싶은 거 있으면 다 제일 고르라고 또 시원하게 호기를 부리는데 저희 다 벌써 시켰는데. 벌써 주문했대요. 너무 지나치게 해맑은 아이들이에요. 잠시 후 주문한 술이 나와요. 뻘거죽죽한 딸기 주스 같은 게 술이래요. 그때 또다시 사진 귀신이 술을 들고 사진을 찍재요. 쟤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건배.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뭔 놈의 술이 달달한 게 술맛이 전혀 안 나요. 두 주전자는 마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갈 것 같아요.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걱 술은 떨렁 하나 시켜놓고 안주가 4개나 나와요.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안주를 이렇게 무식하게 시켰나 몰라요. 오늘 남자를 완전히 벗겨 먹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짜증이 마구 솟구치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엄지를 지켜 세워줘요. 역시나 사진 귀신이 신호를 보내요. 이젠 남자도 자동적으로 안주를 들고 포즈를 취해요. 남자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뻘쭘함과 천인공노할 안주빨에 대한 분노를 사기기 위해 급하게 술을 마셔요. 술이 들어가자 점점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술 기운을 등에 업고 아껴둔 농담을 던져 빵빵 터뜨리기도 하고 술자리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기세를 몰아 여친 친구들과 게임까지 해가며 신나게 술을 마셔요. 흑기사를 자청해 초절정 매너남의 자세도 선보여요. 네? 흑기사 한번 해드릴게요. 흑기사. 이 정도면 여친 친구들에게 100만 점짜리 남자로 이미지를 굳힐 것 같아 뿌듯하기 한이 없어요. 여친이 벌칙주에 걸렸어요. 이거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소원샷. 그런데 여친이 표정이 점점 굳어가요. 공. 여친이 또 걸렸어요. 야, 너 정규 교육은 받았냐? 정규 교육을 받았냐며 과수원길 노래를 불러요. 우바 과수원샷. 여친이 옆구리를 찌르더니 잠깐 보재요. 여친을 따라 나가 왜 그러냐 묻자 좋냐? 여친이 좋냐고.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으면 걔들이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냐며 거품을 물어요. 어이가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날리는 순간이에요. 됐어. 야, 이거 좀 빼라고. 말도 좀 하고 분위기 띄우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주냐니 진짜 완전 빵꾸 똥꾸예요. 남자는 술자리로 돌아와 여친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술자리를 이어가요. 다음은 여자의 애인 친구들 첫 만남이에요. 남친과의 약속에 기본 30분은 늦게 나오는 여자지만 오늘은 10분밖에 안 늦었어요. 남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친을 만날 때보다 화장과 옷차림에 2배는 신경 썼어요. 남친은 맨날 보지만 남친 친구들은 오늘 하루로 내 이미지를 굳힐 것이니까요. 애들 기다린대. 그런데 남친은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칭찬 한마디 없이 친구들 기다린다며 다짜고짜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요. 강도 9.9의 삐짐을 선사하고 싶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요. 남친이 여자를 점점 후미진 골목으로 이끌어요. 아니 이런 원래 다. 도대체 이런 곳에 무슨 음식점이 있을까 불안해져요. 설마 저긴 아니겠지 생각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감자탕집이 바로 약속 장소래요. 여기? 시끄럽고 허름하고 옷에 고기 냄새가 잔뜩 벨 것 같아요. 남친과 친구들의 10년 단골집인데 뼈다귀 맛이 죽여준대요. 그렇게 죽여주면 지들끼리 죽도록 다니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여친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지 완전 개념을 상실했나 봐요. 맛있겠지? 남친과 함께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다가서자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맞아줘요. 박수를 쳐대며 반갑다고 난리예요. 완전 이뻐. 하지만 여자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온통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소희교 닮았네. 소개해보고 보면 더 이뻐 지금. 옷차림은 괜찮은지 화장이 뜨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마냥 사람 좋은 미소만 던져대요. 이 자리가 끝나면 남친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완벽한 여친을 사귀는 남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짜 이쁘다. 친구들이 듣던 대로 예쁘다고 칭찬을 해요. 이런 여자를 잡은 남친은 복받은 거래요. 입에 발린 말이란 걸 알면서도 괜히 우쭐해져요. 그런데 남친이 나 같은 남자 잡은 얘가 봉 잡은 거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평소에 여자에게 설설 기던 남친이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이런 용기가 솟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자탕이 나와요. 당연히 평소처럼 남자가 떠주겠거니 기다리는데 원래 아무리 기다려도 남친이 국자들 생각을 안 해요. 슬쩍 쳐다보니 남친은 거만하게 팔 한쪽을 의자 뒤로 넘긴 채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놈이라는 표정이에요. 여자는 할 수 없이 자신이 국물을 떠줘요. 그때 남친이 여자 보고 물을 따르라고 시키는 초특급 만행을 저질러요. 어이가 없어 둘러보니 친구들이 남친을 엄청 부럽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남친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봐요. 전신에 열이 확 뻗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지만 물을 물컵 안으로 쏟아붓는 데는 일단 성공해요. 하지만 이 자리가 끝나면 이 일을 빌미로 365일 울거먹으리라 다짐해요. 남친과 친구들은 걸신이 들린 듯 뼈다귀를 하나씩 잡고 개걸스럽게 뜯어먹어요. 생각 같아서는 여자도 양손으로 뼈다귀를 꺾어들고 뼈 사이에 있는 돼지살을 쏙쏙 핥아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남친 친구들이 여자를 돼지 뼈다귀녀 정도로 기억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자는 할 수 없이 젓가락으로 잘 떼어지지 않는 살들을 초딩 코딱지만큼 떼어 깨작깨작 먹어요. 남친 친구들이 술에 취하더니 점점 더 진상으로 변해가요. 아이씨 이게 태웅이 여자친구 온다 해서 친구 한 명이 선물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래요. 여자는 갑자기 웬 선물인가 싶어 살짝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망할 병뚜껑이에요. 지들끼리는 완전 뒤집어질 웃긴 장난이었는지 식당이 떠나가라 웃어 제껴요. 표정 관리하고 웃어보려고 했지만 썩소밖에 안 나와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표정에도 벌벌 떨던 남친이 겁을 일시불로 상실했는지 꿈쩍도 안 해요. 친구들이 2차를 가자고 해요. 2차도 역시 허름하기 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저 안주는 필요 오자마자 친구들이 안주 없이 술만 잔뜩 시켜요. 그때 한 친구가 여자가 조개를 좋아하니까 안주로 조개탕을 시키재요. 그러면서 작년에 을왕리에서 같이 조개구이 먹었을 때 재밌었대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조개를 안 좋아해요. 을왕리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해서 남친을 보니 남친이 친구에게 무언의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어요. 여자는 그제야 감을 잡아요. 남친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얘기였던 거예요. 여자는 본의 아니게 남친이 작년에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다는 불쾌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음땡에 얼음이 돼요. 땡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자의 눈치를 살피던 친구들이 괜히 메뉴판을 여자에게 내밀며 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요. 을왕리에서 니네가 먹었던 조개구이라고 말하려다 참고 됐다고 해요. 남친의 전 여친들과 술을 먹었던 이 친구들이 비호감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전 여친에게 미친 듯한 질투심도 느껴요. 속이 타서 물만 마시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왠지 지금 가면 친구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남친에게 쏟아낼 것 같아요. 안 될 일이에요.
여자는 조금 더 인내를 발휘해요. 그때 남친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왔어? 누구 와요? 자기 여친도 잠깐 들리기로 했대요. 여자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나보다 예쁜 거 아니야? 나보다 어릴지도 몰라. 100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키기 시작해요. 그러다 자신의 소개 자리에 여친을 부른 개념 상실 친구에게 원망의 눈빛을 쏘아요. 야 여기 왔다. 어디선가 콧속에 콧물로 꽉 찬 듯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여자가 오빵 하며 다가와요. 저 개념 없는 친구의 여친인가 봐요. 오 마이 갓. 한눈에 봐도 나보다 3살은 어려 보여요. 거기다 언제 만났는지 이미 남친을 포함한 친구 무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해요. 나이도 어리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그녀에게 시선이 쏠려요. 오빠 나 부츠 샀다? 빨간 코트에 까만 어그부츠라니 영의정이 따로 없어요. 사극 찍다 왔나 봐요. 서서히 짜증 게이지가 상승을 시작해요.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한 잔씩 하자고 해요. 그런데 영의정이 자기의 남친에게 못 봐줄 애교를 부리며 안주를 먹여줘요. 친구들이 애교 철철 넘치는 영의정과 나무 토막같이 뻣뻣한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자는 이 자리에 내조의 여왕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남친을 챙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자는 영의정처럼 코맹맹이 애교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달인이 아니라 생각해요. 조용히 남친 그릇에 안주를 덜어주고 숟가락 밑에 휴지를 놓아주는 등 난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친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요. 영의정이 여자에게 말을 붙여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요?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여자 나이를 묻는 꼴이 자신이 여자보다 어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틀림없어요. 5살이요. 조용히 나이를 말하니 자기보다 언니임을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말끝을 놓는 괴상한 화법을 구사해요. 어디 살아 언니? 남친끼리 동갑이라고 이 피덩이같이 어린 것이 맘먹으려 들어요. 언니 어디 살아? 성질 같으면 스커트에 핀 꽂고 맞짱이라도 뜨고 싶지만 이미지상 꾹 참아요. 그때 영의정이 여자의 남친에게도 오빵 하며 코맹맹이 소리로 말을 시켜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남친과도 꽤 친한가 봐요. 남친도 자연스럽게 영의정의 말을 받아주며 입을 귀에 걸고 좋아 죽어요. 여자는 뚜껑이 살짝살짝 열리는 것을 초인적인 힘으로 참아내요. 왠지 이 자리의 주인공이 저 핏덩이 영의정인 것 같아 분해요. 손님도 왔으니까 3차 갈까? 친구들이 자리를 옮기자며 짐을 챙겨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영의정 커플은 일이 있다며 빠져버려요. 안녕.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여자는 남친에게 우리도 가자며 슬쩍 안구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술기운에 둔해진 남친이 여자의 안구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여자는 손가락에 힘을 잔뜩 넣어 옆구리에 손가락 신호를 보내요. 그제야 알아먹은 남친이 우리도 가야 될 것 같다며 말을 흐려요. 그러자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며 남친과 여자를 연행해 가듯 데리고 가요. 눈치 있게 잘 빠지지도 못하는 남친이 짜증나요. 노래방 간판이 보여요. 아마 잠정적으로 결론 지어진 2차는 노래방인가 봐요. 밥을 남친이 산 것까진 이해하는데 노래방 비용도 남친이 돼요. 왜 지가 다 계산하나 모르겠어요. 기분 좋다고 쏜대요. 술만 마시면 원래 저렇게 친구들한테 쏘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술이 떡이 된 남친과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짐승 본능을 보여줘요. 저게 노래인지 비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젠틀하고 멋있던 남친의 모습을 눈을 뒤집어 까고 찾아봐도 없어요. 나도 같이 뛰어야 하는 건지 앉아서 박수만 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눈빛을 쏘아 보내지만 이미 노래방 기계와 하나가 된 남친은 여자를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남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여자를 끌어내요. 한 곡 뽑아보래요.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여자를 억지로 끌어내요. 이런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는 고르기도 힘들어요. 소녀시대 노래. 소녀시대. 중간에 기계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박정현 노래. 박정현 씨. R&B 꾸밈음이 너무 많아요. 카라 노래. 춤 없이 노래만 하면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음이 낮으면서도 귀엽고 발랄한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정도가 좋겠어요. 여자가 노래를 시작하자 친구들이 환호를 해줘요. 그런데 멍미. 두 소절도 부르기 전에 남친과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시작하더니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완전 관심 밖이에요. 어이없고 뻘쭘한 마음에 중간에 노래를 꺼요. 그러자 남친과 친구들이 이구동성. 잘 듣고 있었는데 왜 끄냐고 해요. 듣고 있긴 개뿔. 여자가 뭘 불렀는지도 기억 못할 게 뻔해요.
친구들이 남친더러 답가를 하라고 해요. 답가?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남친이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부를 것처럼 나와요. 그거. 여자는 제발 그 노래만은 아니길 빌어요. 설마 그건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젠장, 역시나 임재범의 고해예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베스트 넘버원 노래이자 여자들이 듣기 제일 민망한 베스트 넘버원이에요. 여자는 이왕 벌어진 일, 제발 남친이 임재범이랑 비슷하게 부르려고 목소리를 누르지만 않길 바래요. 하지만 어김없이 남친은 신음에 가까운 모창으로 노래를 시작해요. 가사에 여자의 이름을 넣으며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펼치는 만행까지 저질러요. 여자는 손발이 오글거리고 민망해서 당장이라도 노래방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멋있다. 10분 남았다. 이제 10분만 참으면 이 소굴에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갑자기 10분이 40분으로 바뀌어요. 노래방 아줌마가 서비스를 넣어줬나 봐요. 남친 친구들이 또다시 광분에 뛰기 시작해요. 뚜껑이 열려 돌아가실 것 같지만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춰줘요. 울고 싶을 뿐이에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TV 시청편. 먼저 남자의 TV 시청 방법이에요. 휴일을 맞이해 모처럼 늦잠을 잔 남자가 반스만 입은 채 거실로 나와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워요. 자동적으로 손을 더듬거리며 리모컨을 찾는데 젠장, 또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떤 삐리리가 맨날 리모컨을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10분 안에 리모컨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마도 남잔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몰라요. 다급한 마음에 소파도 뒤집어보고 가구미 또 쑤셔보지만 리모컨의 행방은 알 길이 없어요. 남자는 엄마에게 리모컨을 보지 못했냐며 따지듯 물어요. 그러자 엄마는 밤새 TV 본 놈이 누군데 나한테 리모컨을 찾냐는 사자후를 내질러요. 다 큰 놈이 맨날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냐는 메가톤급 잔소리를 날려대요. 남자는 궁시렁대며 일각에 널브러져 있는 추리닝을 집어들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뭔가 있어요. 아싸라비야, 리모컨을 찾았어요. 리모컨을 손에 쥐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손떨림이 바로 멈춰요. 남자는 다시 기본 자세를 잡고 TV 전원을 켜요. 이런 씨, 며칠 전부터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매번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틀면 끝나버리고 이미 봤던 프로는 꼭 처음부터 해요. 다 봤던 거네. 열받은 남자는 이리저리 채널을 마구 바꿔봐요. 사람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드라마들. 어제 본 영화, 그저께 본 버라이어티, 젠장,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볼 게 없어요. 남자는 스포츠만 연락에 본다는 오해가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도 홈쇼핑을 봐요. 다만 쇼핑 호스트나 모델이 예쁠 경우에요. 교육방송도 봐요. 강사가 예쁠 경우에요. 뉴스도 봐요. 앵커가 예쁠 경우에요. 일기예보도 봐요. 기상캐스터가 예쁠 경우에요. 외국 방송도 봐요. 외국 여자가 예쁠 경우에요.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선 전원을 끄더니 왜 수십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냐며 씩씩거리세요. 제기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른 때는 멀쩡한 귀가 유독 TV만 봤다 하면 멀어버려요. 그때 박지성이 나오는 축구가 시작됐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 앉아 이리저리 리액션을 취하며 육두문자를 날려대야 보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된장, 꼭 축구나 이종 격투기 등 볼만한 방송만 하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이럴 땐 조카놈 기저귀라도 뺏어 차고 싶은 심정이에요. 남자는 화장실로 향해요. 화장실로 가기 전 변기에 앉아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키워주는 건 기본이에요. 리모컨을 손에 쥐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응가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 자꾸 박지성이 드리블을 하며 슈팅을 때려댈 기세라는 아나운서의 급박한 멘트가 들려와요.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당장이라도 일어나 나가고 싶지만 뱃속에 묵직한 무엇인가가 자꾸만 남자를 변기로 끌어안쳐요.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진 남자는 급기야 화장실 문을 열고 목을 길게 뺀 후 필사적으로 TV를 시청하려 애써봐요. 엿됐어요. 갑자기 엄마가 코를 막고 나타나 남자를 노려봐요.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 문을 닫아 화를 면해요. 그런데 그때 꼴이에요 하는 소리가 고막을 강타해요.
어쩔 수 없이 휴지를 돌돌 말아 대충 뒤처리를 하고 후다닥 달려나가요. 남자는 박지성의 골 장면을 보며 방방 뛰다 못해 덩실덩실 춤을 춰대요. 그때 엄마의 강 스파이크가 등짝에 장렬해요. 응가를 했으면 물을 내려야지, 이 응가만도 못한 놈아. 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지금 지성이가 골을 넣었는데 응가 물 안 내리는 게 대수야 라고 했다가 다시 등짝을 맞아요. 축구가 끝나니 또 볼 게 없어요. 졸음이 살살 와요. 눈이 살살 감기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질 무렵 갑자기 TV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눈이 바로 떠져요. 엄마에게 자는 거 아닌데 왜 끄냐며 성질을 내요. 엄마가 자는 것 같아서 껐대요. 엄마가 가자 남자는 다시 눈이 풀리고 잠에 빠져가요. 절대 TV와 컴퓨터는 끄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엄마는 모르나 봐요. 다음은 여자의 TV 시청 방법이에요. 여자는 TV를 보기 위한 필수품을 챙겨요. 신간 잡지와 언제 아는 오빠에게 연락이 올지 모르는 휴대폰. 현대 여성의 센스 매니큐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TV 앞 소파 자리로 가면 여자는 머리를 쿠션에 푹 담가도 불편하지 않도록 상투를 들어 올려 묶어요. 엄마는 망나니 머리라고 비난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곤한 다리는 쿠션을 2개 받쳐 높이 올려두고 배 위에는 쿠션 하나를 올린 뒤 그 위로 잡지를 올려요.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혀 잡지를 빠르게 넘기며 신상품과 스캔들 기사, 운세 등을 스캔해요. 놀고 있는 다른 한 손엔 리모컨을 쥐고 보고 싶은 프로가 나올 때까지 무한 재핑을 시작해요. 이때 빙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스페셜한 구성의 반스 브라자가 눈에 띄어요. 잡지에 분산되었던 여자의 집중력이 홈쇼핑에 몰빵되기 시작하고 여자의 눈에는 뿅 하고 하트가 생겨요. 오늘 딱 하루만 최초 특가 구성의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 멋진 기회래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렇게 귀엽고 예쁜 반스 브라 세트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점점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저걸 입으면 완벽한 S라인에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의 섹시 큐티 샤방샤방 스타일로 탄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경쟁자가 엄청난지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어서 자동 주문 전화로만 주문 가능하대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품절이 뜰까봐 손에 땀이 쥐어져요. 하지만 지난번 사둔 반스 브라자 세트도 모두 입지 못했어요. 저 박스가 또 배송되어 온다면 엄마에게 엄청난 잔소리 융단 폭격을 당하게 될 게 뻔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잃는다면 영영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여자와 몸매가 비슷해 속옷을 함께 입어도 무방할 친구가 떠올라요.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채널 번호를 외쳐요. 지금 텔레비전 틀어봐봐. 친구와 홈쇼핑에 동시 접속을 한 뒤 친구와 함께 속옷의 구성, 색깔, 라인, 조임 정도를 상의해 결국 우정 반스를 주문한 뒤 돈을 뿜빠이 하기로 해요. 여자는 자신의 알뜰함에 감탄하며 싼 가격에 엄청난 물건을 득템했다는 뿌듯함에 행복해져요. 득템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허걱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라마 시간이 벌써 1분이나 지나 있어요. 빛의 속도로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드라마를 틀어요. 여자는 시작된 드라마의 내용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며 여주인공을 빠르게 스캔해요. 저 옷은 명품이겠지. 분명 협찬일 거야. 피부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걸까? 어느 병원에서 봤지? 화장품은 뭘 쓰지? 털털한 척하면서 네일 케어 참 곱게 받았네. 생각하다가 저 여자는 무슨 다이어트를 하길래 저렇게 날씬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툭툭했는데. 약 아니면 주사, 운동.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쿠션 위에 올려놓았던 다리를 아래 위로 들어 올리고 두 팔을 쫙 벌려 흔들어대며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위해 힘쓰기 시작해요. 대고 말 거야. 드라마는 나오라는 키스씬은 안 나오고 질질 끌기만 해요. 이렇게 안 나와. 이럴 때 여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휴지를 꼽아 서로 닿지 않게 만들어준 뒤 새빨간 색깔의 매니큐어를 발톱에 꼼꼼히 칠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주인공의 엄청난 내숭 끝에 드디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여자는 자신이 키스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몰캉몰캉해지며 멜랑콜리한 기분에 휩싸여요. 쿵쾅쿵쾅 가슴이 뛰고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TV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고개 각도를 따라하게 돼요. 입술도 쭉 나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까지 감게 되는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이런 지저스, 엄마가 이 현장을 포착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러워요. 도저히 엄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재빨리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엄마가 야동을 봤다고 의심할까봐 최대한 자연스럽게 TV를 보는 척해요. 알 것 다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엄마랑 이런 장면을 보는 건 머쓱하고 어색해요.
여자는 괜히 재미없고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며 얼른 자리를 피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편. 오늘은 반드시 자신의 불타는 사랑을 고백하기로 맘먹은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가요. 그때 웬 껄렁패 놈들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눈이 뒤집힌 남자는 급히 달려가 껄렁패들에게 달려들어요. 아 니네 뭐야 이 자식들아. 이런 새끼야. 남자는 곤죽이 되게 얻어터지지만 여자를 지켜내는 데 성공해요. 자신을 구해준 백마탄 왕자에게 완전히 반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입술을 내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내민 채 여자의 입술로 다가가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홀딱 깨는 배경음악이 들려와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여기저기 더듬거리던 남자는 그만 잠에서 깨어나요. 이런 된장, 꿈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알람이 울리다니 이건 신의 장난이 분명해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던 남자는 다시 잠들면 키스하던 꿈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필사적으로 잠을 청해요. 잠이 안 와요. 아 잡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쉽고 허탈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꿈을 꿔요. 뭐 맛있었네. 남자는 2달 전 우연히 길을 걷다 운명처럼 뿅 하고 나타난 여신에게 첫눈에 반해 약도 없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남자는 그 무섭다는 영어 알러지까지 무릅쓰고 여신이 다니는 영어회화 학원까지 끊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그녀의 옆자리로 가기까지 벌써 53일 하고도 14시간째. 하지만 여태껏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요. 남자는 오늘도 여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여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엔 여신의 모습만 아른거리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올레. 드디어 기다리던 여신이 온몸에 빛을 내며 강림해요. 저 여신은 레알 여신이에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여신에게 달려갈 뻔했어요. 오 마이 갓. 여신이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여신이 반갑다며 눈인사를 하는데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여신을 쌩깠어요. 젠장, 왜 이렇게 마음과 몸뚱이가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이 시작됐지만 남자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자꾸만 시선이 여자 쪽으로만 향해요. 여신은 어떻게 수업 듣는 모습도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씨구 글씨까지 예뻐요. 한참을 가자미 눈이 되어 여신을 바라보는데 여신이 가방을 챙겨요. 여신이랑 다정하게 말 한마디 못 해봤는데 벌써 끝이라니 웬 놈의 시간이 이리 빨리 가나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강의를 함께 듣는 뺀질뺀질한 날라리 수강생이 다가와 오늘 강사님 생일 파리가 있으니 꼭 참석하래요. 최대한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근데 여신도 갈 수 있으면 간다고 해요. 갑자기 강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남자가 생일 파리 자리에 쭈뼛대고 나와요. 일각에 찌그러져 술잔을 기울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해볼까 했다가 괜히 전화를 하면 좋아하는 걸 들킬지도 몰라 접어요. 그러다 이내 학원 동기로서 문자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도전하기로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생일 파티에 안 오시길래 걱정돼서. 좋아하는 게 티나는 것 같아 지워요. 약속도 안 지키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세요. 비호감으로 찍힐 것 같아 지워요. 생일 파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음식 주문 때문에 인원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아싸 가오리. 좋아하는 게 티나지 않으면서 어딘가 사무적이고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멘트가 완성됐어요. 남자는 전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1억 번을 고민한 후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단문자가 오지 않아요. 좋아하는 게 티났나? 날 싫어하나? 혹시 아까 낮에 강의실에서 쌀쌀맞게 군 것 때문에 그러나? 등등. 또다시 5만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요. 그때 여신이 술집에 강림했어요. 여신이 다가와 띄우느라고
하느라고 지금 문자 봤어요. 죄송해요. 뛰어오느라 문자를 못 봤다며 미안하대요. 남자는 온몸에 땀구멍에서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러나오지만 표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게 지어보려 노력해요. 여신은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여신을 바라보던 남자는 나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몸짱도 아니고 성격도 그저 그런 주제에 저렇게 예쁘고 깜찍하고 착하고 애교 있고 쌈박하고 수수하고 청순하고 엘레강스하면서도 조 울트라 매력 좔좔 여신을 좋아하는 건 죄악이 아닌가 싶은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해요. 여신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고 볼품없어지는 것 같아 화가 나요. 하지만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저기 토마토. 아, 고맙습니다. 생일 파리가 끝났는데 여신이 술에 살짝 취한 듯 비틀거려요. 여신도 술에 취하나 봐요. 여신은 비틀거려도 예뻐요. 걱정되고 데려다주고 싶지만 관심 없다는 듯 모른 척해요. 그때 재수도 없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다 소문난 인간 말종놈이 여자를 데려다주겠다 나서요. 저 죽일 놈이 여신을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사라져요. 택시라도 잡아타고 따라가 저 사탄 같은 놈에게서 여신을 지켜주고 싶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용기 없음을 탓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여자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화를 할 용기가 없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동생 방으로 가 동생 전화로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신호가 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때 여자가 전화를 받아요. 잠에서 깬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자는 바로 전화를 끊어요. 다행이에요. 집인가 봐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때 동생 녀석이 자기 전화로 뭔 짓을 한 거냐며 따져요. 아, 전화기 구경 한번 한 거야. 어디다 전화했어? 야야야야야. 전화기 한번 구경 한 거라니까. 남자가 그래. 어버버거리자 좋아하는 여자 생겼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며 전곡을 찔러요. 이 무시무시한 놈이 이젠 독심술까지 하나 봐요. 여자는 동생은 남자가 갑바가 있지 빨리 고백하고 키스로 도장을 꽝 찍으래요. 키스 먼저 해봐. 남자는 여신은 네가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여자가 아니며 감히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되는 고귀한 여자라고 거품을 물고는 방으로 돌아가요.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잠이 오질 않아요. 천장에 여자의 얼굴이 둥실 떠오르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자도 남자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녕 하는데 남자에겐 안녕 하는 걸 봐선 좋아하는 건 아니래도 관심은 있는 게 확실해요. 남자답게 고백하라는 동생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앓이만 하고 살 순 없다 생각한 남자는 내일은 반드시 고백을 하기로 맘먹어요. 남자는 책상 앞에 앉아 수능 때보다 100배는 열심히 고백 멘트를 구상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어요? 인형을 상대로 실전 연습을 하며 날밤을 까요. 팔짱 깨.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일생일대의 고백을 위해 제일 아끼는 옷으로 전신을 세팅하고 평생 필요 없을 줄 알았던 손거울까지 보며 머리 스타일을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손에 입김을 호호 불어 입냄새까지 확인한 뒤 비장하게 여신의 집으로 향해요. 남자는 여신을 닮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여신의 집 앞에 도착해요. 기다리는 동안도 그냥 허비할 수 없어 100번도 넘게 연습한 멘트를 계속 중얼대요. 당신에게 턱없이 부족한 당신에겐 턱없이 부족한 나지만 저를 받아와 당신이 주시면 받아준다면 평생 당신의 몸종으로 살겠어요. 몸종이 되겠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전신에 소름이 쫙 돋지만 여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웬 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요. 남자는 여자의 아빠인가 싶어 구석자리로 몸을 숨겨요. 차에서 여신이 내려요. 그 후 운전석에서 웬 훈남이 내리더니 여신을 껴안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신과 남자가 뜨거운 키스를 나눠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와요.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혀 흐르기 시작해요. 훔치고 또 훔쳐도 눈물은 마르지 않아요. 엉엉 소리내 울고 싶지만 이 모습을 들킬 수 없어 손으로 입을 막고 서럽게 울어요. 남자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녀를 잊어야 한다는 게 더욱 슬퍼요.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주변을 살펴요. 얼마 전 동호회에서 만난 다정다감 관심 집중 두근 콩닥 달콤 선배의 단골 카페가 이곳이라는 사실을 입수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때 달콤 선배가 나타나요. 순간 여자는 선배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쳐오르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신비를 체험해요. 여자는 달콤 선배를 기다린 지 2시간이 넘었지만 이건 절대로 우연한 만남인 듯 어머 놀란 표정을 지어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손을 올려 인사하는 선배의 손을 스캔해요. 아싸 가오리, 구속의 상징 커플링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친 존재 여부 확인 사살 작업은 필수예요. 여자는 명탐정 코난으로 빙의해 선배 미니 홈피를 찾기로 해요. 총 275명의 사람이 떠올라요. 달콤 오빠는 분명 이 안에 있어. 251번째 홈피를 클릭하는 순간 선배 여기 있네. 일촌평에 동호회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요. 선배의 미니 홈피가 분명해요. 그 후 여자는 달콤 선배 혈액형,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을 알아내고 달콤 선배 사돈의 8촌 홈피까지 파도를 타고 들어가 사진첩, 방명록을 탈탈 털어 선배의 현재 여자친구 유무, 여자친구 없나 보네. 친한 친구들의 목록 등을 살펴봐요. 간단한 호구 조사가 끝나면 달콤 선배와 자신의 혈액형 궁합, 띠별 궁합, 별자리 궁합을 봐요. 여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설레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지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자는 선배에게 먼저 고백받기 대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여자는 가장 먼저 달콤 선배의 주변에서 여자와 달콤 선배를 이어줄 오작교 선배를 찾아요. 오작교 선배는 눈치가 없어 여자가 달콤 선배를 좋아하는 것은 모르면서도 입은 가벼워 달콤 선배에 대해 술술 불어주는 남자가 좋겠어요. 여자는 드디어 오작교를 통해 동호회 사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정보를 입수해요. 첫 번째 작전 개시예요. 오작교에게 오늘의 만남에 갈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심심한데 오빠는 어디세요? 문자를 흘려요. 빙고! 여자의 밑밥을 덥석 물은 오작교가 오케이. 시간이 나면 달콤 선배도 있는 술자리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해요. 여자는 오작교의 간청 때문에 잠깐 들리는 척 달콤 선배와의 사적인 술자리를 성사시켜요. 술집에 도착하면 재빨리 달콤 선배를 스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달콤 선배의 옆자리에 코맹맹이 비음녀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질투심에 열불이 나지만 절대 티를 낼 수는 없어요. 여자는 달콤 선배 눈에 잘 띄는 자리이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은 티나지는 않는 적당한 거리의 자리를 선점해요. 여자는 모임의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여자의 오감은 온통 달콤 선배와 비음녀를 향해 쏠려요. 이때 여자는 소머즈로 빙의해 달콤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기 시작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선배의 말에 집중을 하다 선배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여자는 순간 얼음이 되며 우주가 정지되고 두근두근 심장 소리만 들리는 신비 체험을 하게 돼요. 정신을 차린 여자가 겨우 시선을 거둬요. 혹시 빨갛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그러다 문득 저 시선은 무슨 의미이지? 혹시 저 선배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착각에 빠져들어요. 분명 선배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여자는 천천히 달콤 선배와의 거리를 좁혀나가요. 선배와의 거리 50cm, 30cm, 20cm. 드디어 달콤 선배 옆자리까지 도착했어요. 달콤 선배와의 거리 10cm. 은은한 달콤 선배의 향수 냄새가 아찔해요. 달콤 선배가 술잔을 채워주며 술 좀 마실 줄 알아? 술 마실 줄 알아요. 여자의 주량은 소주 2병이지만 두 잔? 2잔 정도는 마셔요 라고 답해요. 이때 멀리 있던 오작교가 끼어들어 그럼 오빠가 술 좀 가르쳐 줄까? 라며 멍멍이 진상을 떨어대요. 하지만 여자는 오작교에게 화를 낼 순 없어요. 이곳은 달콤 선배 앞이니까요. 여자는 달콤 선배의 마음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조급해진 여자가 전혀 취하지는 않았지만 혀를 살짝 꼬아 우리 진실 게임 할까요? 라는 유치찬란한 게임 제안을 해요. 질문은 난 요즘 관심이 가는 이성이 있다예요. 막상 질문을 던져놓자 여자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하나, 드디어 달콤 선배의 손가락이 올라가요. 셋. 원래 달콤 선배의 선택은 바로 예스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일 거라는 확신은 생기지 않아요. 좀 더 확실한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이때 소주를 박스채로 마셔도 거뜬할 것 같이 생긴 비음녀가 비틀거리며 달콤 선배 어깨에 기대려고 해요. 야비한 방법으로 남자를 꼬시려는 저 지집의 시커먼 속이 꼴사나워 죽겠어요. 하지만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여자는 슬쩍 시계를 보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너무 집에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이만 갈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런 된장 비음녀에게 가려 달콤 선배가 나를 보지 못했어요. 좀 더 과장된 헐리우드 액션을 추가해 달콤 선배 앞에서 휘청거려요. 어지러워. 드디어 달콤 선배가 여자를 보고 말았어요. 제발 달콤 선배가 일어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주기를 빌고 또 빌어요. 가은아 힘들어? 오 마이 갓. 오빠가 가르쳐줄게. 오빠 하나. 눈치 없는 오작교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며 오지랖을 떨어대요. 야 가은이 내가 저 왼수 같은 오작교는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나 모르겠어요. 여자는 다음 단계로 달콤 선배에게 데이트 신청을 유도하기로 해요. 달콤 선배가 자주 들어오는 메신저 시간대에 로그인한 뒤 대화명을 감성 충전 영화 고파요로 바꿔둬요. 영화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는 데이트 신청의 강렬한 힌트예요. 그런데 멍미 달콤 오빠는 메신저 로그인을 하고도 2시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지났는데 이게 말을 안 걸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여자는 달콤 선배에게 실수를 가장한 미끼 문자를 보내요. 내용은 미안, 감기에 걸려서 오늘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는 걱정을 유발하면서도 궁금증까지 생기는 문장으로 해요. 역시 1분도 지나지 않아 달콤 선배의 전화가 와요. 여자는 칸의 여왕 전도연으로 빙의해 너무 아파 정신이 없어 문자를 잘못 보낸 청순가련 여자 역을 연기해요. 무슨 일로 저한테? 감기에 걸려서 안쓰럽다는 달콤 선배의 목소리에서 달콤 선배의 마음이 70%쯤 넘어왔다는 것을 확신해요. 드디어 달콤 선배와의 첫 데이트예요. 여자는 그간 수집한 달콤 선배의 이상형 스타일에 맞춰 물기 머금은 촉촉 피부에 첫사랑에 빠진 수줍 볼터치를 한 뒤 금방이라도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눈화장을 3시간에 걸쳐 공들여 해요. 그 뒤 동장군도 얼어 죽는다는 강추위에도 미니스커트를 코디에 입어요. 여자는 마음이 조급해 데이트 장소에 20분이나 먼저 나와 있었지만 데이트를 오매불망 기다린 티가 날까봐 달콤 선배가 카페에 들어선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요. 대화를 할 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깜찍 리액션 베스트 3. 호기심 가득한 두 눈 깜빡이기, 두 손 볼에 대고 이야기 경청하기, 얘기 알아? 아니요. 작은 개그에도 깔깔깔하며 빵 터져주기를 반복해요. 그 뒤 1000만 번 들어 다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무조건 몰랐다며 달콤 선배의 유식함을 한껏 지켜 세워주는 센스도 발휘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스킨십 유도예요. 여자는 도로를 걸을 때 일부러 위험한 차도 쪽을 걸어 차가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려요. 차 소리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피하지 않아요. 이때 달콤 선배가 여자를 끌어당겨요. 두근두근 스킨십도 하고 보호 본능도 자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겼어요. 목숨 걸고 스킨십까지 유도했지만 달콤 선배는 아직도 여자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고백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혹시 영영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똥줄이 타요.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릴까. 수만 번 고민이 되지만 연애를 할 때 더 좋아하고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왔네. 오늘 즐거웠어요. 나도. 참아야 해요. 들어올게요. 마음속 깊이 고백해. 그래. 잘 가. 고백해 마법의 주문을 걸어요. 그런데 이때 잠깐만. 원래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는 달콤 선배의 입에서 나 네 편이 되고 싶어 라는 고백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당장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고백해줘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여자는 두 눈을 깜빡거리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일이라며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서요. 한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래 놀랬지. 연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달콤 오빠의 애를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겨울철 귤 껍질 이용편. 겨울 최고의 인기 과일은 귤이에요. 맛도 맛이지만 귤은 껍질도 여러모로 쓸 때가 많아요. 먼저 여자의 귤 껍질 이용법이에요. 여자가 TV를 보며 귤을 먹어요. 먹다 보니 어느새 귤 껍질이 산처럼 쌓였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귤은 알맹이뿐 아니라 껍질도 버릴 게 없는 비타민 덩어리예요. 이런 귤 껍질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겨울철 거칠어진 손등에는 귤 껍질이 대박이에요. 귤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 살짝 물을 묻혀 건조한 피부에 문지르면 귤 껍질 특유의 즙이 나와 매끈매끈한 피부로 다시 태어나요. 손등뿐만 아니라 거칠어진 피부 어느 곳이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여자는 아직 남아있는 귤 껍질을 말리기로 해요. 귤 껍질은 말리면 더 쓸모가 많아져요. 먼저 껍질 안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식초를 조금 넣은 소금물에 씻어요. 그 후 씻은 껍질은 잘게 채 썰어 그늘에 바짝 말려요. 먼저 귤 껍질로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귤차를 만들기로 해요. 끓인 물에 말린 귤 껍질을 넣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인 물에 꿀까지 넣으면 달달한 귤차가 완성돼요. 귤차는 소화를 잘 되게 해서 변비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최고래요. 말린 귤 껍질은 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바싹 마른 귤 껍질을 잘게 간 후 밀가루와 꿀을 넣어 얼굴에 발라요. 꿀을 넣어 얼굴에 바르면 보습 효과가 뛰어나 촉촉탱탱 피부로 새로 태어나요. 정말 명품 화장품이 부럽지 않아요. 15분 뒤 팩을 닦아내면 맑고 투명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요. 특히 피곤함의 대명사 다크서클에 좋대요. 거울 속의 쌩얼 미인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여자의 귤껍질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말린 귤껍질을 천주머니에 넣어 방 곳곳에 놓아두어요. 방 안에 향긋한 귤 스멜이 퍼지며 천연 방향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에요. 만든 귤껍질 주머니는 목욕할 때 욕조에 넣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윤기 있는 촉촉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온몸이 비타민을 흡수하는 느낌이에요. 여자는 귤 하나를 먹어도 껍질까지 알뜰하게 이용해요. 다음은 남자의 귤껍질 이용법이에요. 남자가 귤을 먹어요. 귤껍질을 만지작대던 남자는 윤혜야 가까이 와봐봐. 가까이 좀 더. 여친의 눈에 귤껍질 천연 과즙 물총을 발사해요. 남자는 귤 하나를 먹어도 껍질까지 알뜰하게 장난질에 이용해요.